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건 가파도에 의한 우리 한국 갑질, 최고의 갑질해도 말도 못하고 소리를 못 내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파도 일가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요? 기자회견을 했네요. 개인의 사견이 아닌 수십 명 주민들의 증언과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 발표를 하는 우리 발표. 첫 번째, 불법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예요? 나씨는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로 가파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물을 무분별하게 투여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전 이정님이라는 분의 사모님께서도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이야. 그 외에도 상습철도, 영업방해 및 특수협박, 공금횡령 등 인구 22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안에서 한 일가가 벌였다고는 믿기 힘든 일들이 1시간 넘게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섬 가파도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김씨 일가. 그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아, 이분들이신가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네, 힘들어 보여요.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도 병이 난 것이 낫질 않아. 어림없는 소리를 참 많이 했지. 하여튼 그 얘기를 다 하려 그러면은 아마 F4용지로 쓰게 되면 한 10,000장은 될 거예요, 그게. 내 그 억울한 사연을 다 적으면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기자회견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식당에 이제 뭐 문신한 남성분들이 찾아오셔서 가게 앞에서 담배 피면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했고, 술 마시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바닥에 뭐 침도 뱉고. 네, 빨리 와주세요. 아, 진짜 놀라셨겠어요. 성공한 얘기가 엄청 그 사람들 오니까 한참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아이고 분위기가 무서웠죠. 막 문신하고 이 동네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조국이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겁나가지고 자기도 했을걸? 그날 밤 화가 난 김씨 일가의 큰아들이 남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야, 여기가 만만해 보여? 사장님이라고요? 아니, 이게 화가 날만 하잖아요. 너 식당에서 어떻게 했어? 저 오빠 만만해 보이냐? 야, 너 푸른이하고 행패 부리나? 그거 그만 지으시고요. 여기 방송 찍히고 있어 아까부터. 아이고 어디서 야 사진 받아왔어요. 실제 혼자로 갔죠. 예, 혼자 갔고, 나중에는 여기 일 도와주는 분이 걱정돼서 데리러 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커피 마시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돼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단지가 그렇게 뿌려지면서 할 거라고는 전혀. 전단지요? 무슨 전단지죠? 이거는 동네에 뿌려진 집집마다 뿌려진 의문의 전단지. 내용은 더 황당했다는데요. 건달 대여섯 명을 동원해 회칼, 쇠파이프를 들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날짜도 좀 이상합니다. 어린이날 왔다고 했는데 3월 6일이에요.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남자들이 섬을 나가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양손 가득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야. 약 한 달 동안 가파도에 머물며 섬 전역에서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다는 이들. 스타를 찍고 있으시군요. 여기 문 열려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저 앞에 피켓 쫙 널어놓고 본인들 이렇게 서서 점심시간 이렇게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고, 또 우리 식당에 손님이 덜 있을 때는 청보리밥, 그 다음 여객터미널과 심지어 김파란 씨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손님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다른 주민들 장사도 못하게 다른 민박들을 다 사버리고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야, 그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진짜 한참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럴까? 왜 그러는 거죠? 급기야 나영순 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 와, 고소장까지요? 사실 저 불법 의료 행위는 30년 전 섬에 보고서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벌금형의 처벌도 받으셨다고 해요. 끝난 일이네요. 수십 년 동안 김 씨 일가를 알아온 가파도 주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분들은 안 믿었어요. 예, 그게 너무 엉뚱당통해가지고 안 믿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좀 남 해코지도 안 하고 뭐 동네에서 그냥 어울려서 잘 살아요. 그렇게 의인했어. 그날에는 밀사로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행위했으니까. 그러나 이들선 어쩔 수 없이 가파도서는 섬에 살정하면은 어디 물들여당 내버려도 코바가 물지 못하니 놈은 막 환망해서 부대기 잡는데 소라 막 잡는데 어떤 배탕 나가줄 거라 어떤 걸 거라 이거 하고 나도 사정하면 맞아야지 하고 나도 놔주면 각 물들여당 돈 벌고 하는 거지. 가파도 실정 그러지는 몰라. 그런 건 다른 사람은 모르네. 나영순 씨한테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응?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똑바로 말해요. 우리 엄마가 사람 죽였대요? 게다가 손님들은 어머니가 사람을 죽였다고까지 했습니다. 아, 저 부분이 궁금했어요. 예전 그 이장님이라는 분의 사모님께서도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언급된 이장의 아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나영순 씨 의료 행위 때문에 어머님이 별세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어머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금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어머니 살아계신데 이게 뭔 소리냐고 내가 좀 욕 좀 했는데. 아니, 참. 김 씨 일가와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진용 씨,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 김진용 선생님 되시죠? 예. 저희는 MBC 실화탐사대인데요. 서울 계시면 한번 예. 만나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만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일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제작진과의 만남을 흔쾌히 수락한 김진용 씨.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지. 그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 문물을 감정하고 기획, 전시하는 단체의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호업체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시는 일이 많네요. 김진용 씨는 어떻게 가파도에 사는 김 씨 일가를 알게 된 걸까? 님께서 가파도에 땅을 찾으러 지금 가는데 일을 좀 보고 오시겠다. 그렇게 해서 땅이요? 갑자기 땅 얘기가 왜 나오죠? 1년 전 김진용 씨가 활동하는 단체의 명예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양 씨. 그녀는 30년 전에 가파도에 사둔 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작정 식당, 카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좀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물들은 저희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180여 기의 고인돌 중 무려 135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는 가파도. 김진용 씨는 양 씨와 함께 박물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거주자만 등기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영순 씨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언니 어디 땅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땅을 씨의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땅을 산 거죠.
과거 실거주자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었던 가파도. 양 씨는 나영순 씨를 통해 가파도 일대의 52필지, 현 시세로 35억에 달하는 땅을 대리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전 나영순 씨가 구매한 땅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양 씨.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땅을 준다고 이제 했는데 2필지밖에 없다. 아 이거 다 팔아버리고 2필지밖에 없는데 하고 뭐 주저앉았대요 땅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발뺌을 했다는 김 씨 일가. 그들이 소유한 땅은 정말 양 씨의 차명재산이 맞는 걸까? 옛날에는 아무도 식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만 하니까 1년에 밭 하나 사고 1년에 집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인데 자기가 다 사줬대요. 내 이름으로 된 거는 전부 자기 땅인데 가로채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 가파도에서. 아니 가파도 무슨 이 집 가는 게 무슨 벼락부자입니까? 이게 땅을 내려놓고 하면 어느 땅인지를 뭐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가파도의 모든 이게 다 우리가 팔아먹고 뭐하고 한 땅이라고 우기니 그렇지 않고 그냥 가파도의 모든 52필지 8만 평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김진용 씨는 나영순 씨와 양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무슨 나신데 경 전화 오면 과 무슨 일이 과 이제서 나타나. 아이고 저는 여기 일어나 정리를 해야겠잖아. 정리 말고 와 그냥 언니 한 3억 가정만 해결했어 와. 뭐? 농협에 간 뭐. 아이고 농협에 나가 무슨 뭐가 있나 게 겁먹지 마라. 억지하지 말고 언니 억지나 많아. 언니 지난마 한 3억 가지고 오고 해결하라. 그냥 3억을 주면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당사자인 나영순 씨는 뭐라고 말할까? 그냥 언니 한 3억 가정만 해결했어 와. 언니 억지나 많아. 어머니 맞으세요? 여기 통화 목소리? 예. 맞으세요? 예. 그럼 언제쯤 통화하신 걸로 기억?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한 3월인가. 작년 3월? 예.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민박집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다는 두 사람. 아이고 엄마가 이런 글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를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그렇게 받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도장만 같이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나영순 씨. 양 씨는 그런 나영순 씨를 속여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일본에 가셔서 계시고 엄마 혼자 있을 때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받을지들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농협에 대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출 이자가 연체돼 날아온 독촉장도 읽을 수 없었다는 나영순 씨. 결국 그 일로 집 한 채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는데요. 난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너무 나를 운영해 먹었어. 너무 억울하니까 너 3억 가져와서 해결하라고 나 그렇게 말했어. 바로 이 집이 김 씨 일가가 양 씨 때문에 날려버렸다는 집입니다. 그런데 양 씨는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김 씨 일가가 양 씨의 차명재산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요. 그 지금 데가 현지에서 거주하던 별장입니다. 그 나영순 씨는 이제 이 식구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본인이 거기서 그 펜션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을 다 다른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넘겨줘가지고 라는
김진용 씨의 말은 사실일까? 별장을 샀다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작년 가을인가 와서 나한테 뭐 자기 집이었는데 그 뭐 나영순이가 팔아 뭐 그거 사실 확인서를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 그거 못한다. 내가 당신 뭐 그 땅 살 때 나 계약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인을 해주냐고. 어찌고 저찌고나 우리 나영순이한테 산 게 아니고 농협으로 가서 계산해서 샀어요. 그때 우리 한 달에 그때 돈 50만 원씩 매달마다 갚으면서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럼 나영순 씨한테 산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 씨가 보증을 서고 나영순 씨가 대출받아서 샀던 집이 농협에 넘어갔다는 말은 사실이라는 건데요. 저는 다시 얘기를 하라고 하면 300억, 3천억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엄마는 이용하기 좋은 순진하고 멍청한 동생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취재 중 과거 양 씨에게 나영순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다 제주도에 온 뒤 양 씨에게 전 재산을 날렸다는 김남순 할머니. 지금 90이 다 돼갑니다. 89세예요. 그 인간 얘기를 하려 하면 내가 금방 죽을 거예요. 내가 늙어가지고.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주를 해주니까 내가 한 번 넘어갔지. 막 그때 몰라가지고 고맙다고. 그때 선진하게 보이고. 한국어도 제주도 지리에도 서툴렀던 김남순 할머니. 양 씨는 가족 이상으로 할머니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양 씨를 믿고 땅 문서를 맡겼다는데요. 문서를 도둑질을 했다니까. 선생님 집에 있는 거야? 집에 금고에다가 맡기라는 거를 다 그냥 지가 마음대로 들어먹어가지고 그 소리를 딱 지가 저희 도둑질 해가지고 팔아먹었다니까. 그때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니까 지금은 수십억이죠. 아이고. 와, 충격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는 제주도에 눈길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내가 바보니까 그랬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기 쉬워서 했지. 난센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양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돼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파도 전쟁. 땅을 다 팔고 없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녹취는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판 것도 없지만 그 녹취를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주 가파도에 유명 식당이 있는 수십억짜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4월 가파도 땅 전쟁에 연루되었던 11명 중 양 씨를 비롯한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양 씨 측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라는 그 녹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순 씨가 이제 아이고 나 죽었네 하시더라고요. 통화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땅 다 팔고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2필지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분명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김진용 씨,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2월 초인가 2월 7일인가 그때 처음에 하셨을 때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그 음성을 찾았다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그 막내 아들 그 이게 다 쉽게 좀 밝혀지고 풀릴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내주기 전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것도 이 녹취도 없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나오면은 들을 수 있죠. 나오면.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진용 씨. 그는 SNS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공소 사실 자체가 거의 80% 이상이 거짓이다.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됐을지언정
기초 사실 자체가 왜곡이 된 거는 저도 참을 수가 없고 이것까지는 제가 꼭 밝혀내고 이제 손을 깨끗이 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에서 40몇 년 전부터 진짜 일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 일에 공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